자, 칼플라니 사회경제 연구소. 다소 몇 년에 한 번씩 유명해지는 연구소. 정태현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베트남 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아마도 하와이 가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 하와이. 네, 지금 베트남 얘기하도 들어가지고. 네. 예, 하와이. 저희 이제 대표님이 하와이 약속을 했다가 네. 지금 전전긍긍 중이세요. 네. 그럼 뭐 얼마 돈도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니, 저 혼자 모르겠는데 저희 작가하고 하고네. 다 가야지. 다 같이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기업이면 사장의 결단으로 가능하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어쨌든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본인은 월급을 월급 그게 있군요. 월급 아이고 뭐 어쩌면 상여금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월급 월급 외에도 꽤 있을 거예요. 뭐 딴 게 예를 들면 뭐 저것은 적금 같은 거. 자,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 문재인 케어가 발표가 됐고 8월 9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예, 의사분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네, 저도 오늘 오프닝 때 그 얘기 있었는데 예, 집행부가 지도부가 아주 예. 인상적인 분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뭐냐 하고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예. 경제적인 관점에서. 예,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이란 말이 있어요. 보장성.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감기 걸려서 가면 한 3, 4천 원 내거든요. 네. 근데 그건 원래는 10,000원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6, 7천 원이 보험금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냈으니까. 내고 있는 그게 이제 보장성이에요. 그게 63% 정도인데 그거를 70%까지 올리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험금을 더 많이 지불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뭔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급여라는 겁니다. 비급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고가의 의료기기를 쓰는 것들. 그렇죠. 가령 이제 아마 어르신분이 환자인 그 사람들은 알 텐데 보통은 한 1, 2만 원이면 되는데 돈 내는 게 본인 부담금이 어느 날은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 관련 질병들 같은 경우는 검사만 했는데 100만이 넘는 경우가 그게 검사가 바로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증세에 대해서 여러 장비를 썼으면 그게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저도 주사를 맞았는데 몇백만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거는 약제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급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 그 소위 가정 경제를 뒤흔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감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바꾸겠다. 즉 보험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 비급여 부분도 심사평가원에서 제대로 한 건지 많이 요구한 건지를 평가해서 보험금을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그 부모님이 중환자셔가지고 사실은 이 문재인 케어 지금 바뀌고 있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바꾸고 있는 부분. 네네. 혜택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사실은 그 가족들한테. 그렇죠. 중환자가 있는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는 적지만 미국은 대부분 파산해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그걸 막아주고 있는데 중환자가 있거나 만성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그 약이 만약에 급여에 들어가지 못하면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 매일 먹어야 되는 약. 보통 우리가 감기약 뭐 몇천 원, 10,000원, 비싸봐 2만 원 이랬잖아요. 이런 거는 몇백만 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급여로 바꿔서 보험금을 지급해서 이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몇백만 원을 그럼 몇 달에 몇백만 원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사 한 방에 몇백만 원.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가 장비를 너무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분들의 항의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왜 홍준표 대표가 진주의료원 폐쇄했잖아요. 적자라고 폐쇄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비급여 부분을 늘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적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병원들은 이런 비급여 부분을 늘려서 적자를 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급여를 없애면 이제 병원이 적자가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수가, 의료 수가, 결국은 이제 건보에서 얼마나 주느냐. 네네. 예, 달려 있는데, 이걸 갑자기
그 병원 입장에서는 줄어들면 그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예. 결국 수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핵심은. 공공의료원에서는 그런 고가 장비가 없을 뿐더러 일부러 많이 그걸 갖다가 검사하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메꿔 왔는데 그 부분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일리가 있는 거죠.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적정 수가로 바꾸는, 수가 제도를 바꿔서 적정 수가로 바꾸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얘기를 했죠. 네.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 보장해주는 급여 부분에 손해낸 거를 비급여 쪽에서 우리가 보전했었는데 이것도 줄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간단하게 말해서 수가 문제입니다. 수익 또는 뭐 의사 개개인을 보자면 생존권의 문제 뭐 이런 걸로 바라봐서 사실은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맞긴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현장 집회에서의 집행부가 이상한 이력이 있다든가 요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근데 단순히 이제 수가를 이제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거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닌 것이 요즘은 마을 의원에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이 뭐 증명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대형 병원으로 가잖아요. 그건 사실은 마을에 있는 의원들의 기능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불친절하고 짧은 의료 행위를 하게 되니까 사실 마을 의원을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의원을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의사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보험으로 처리해 주면 전부 다 대학병원으로 온다 이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못 가던 건데 싸지니까 이제 마을 의원 안 간다는 건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그거가 이제 의료 전달 체계라고 전문 용어로 표현합니다. 별거 다 하시네. 네, 잡지식은 깊이가 없어서 그렇죠. 알쓸신잡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알쓸신잡을 자주 보진 않지만 한 번씩 보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저도 할 수 너 있는데. 부족한데 저거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에 가면 외국인도 이 의원을 하나 지정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프랙티셔너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주치의가 됩니다. 근데 이 주치의는 자기 의원에 등록한 환자 수에 따라서 수가를 받아요. 이걸 두당 수가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를 쓸 수가 있는데 시험적으로 의료생협 같은 게 있잖아요. 의료생협은 주로 예방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데고 그 조합원들은 사실은 등록된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 한 명당 1년에 얼마씩 주는 겁니다. 제가 안성의료생협에 가서 물어봤더니 1년에 2만 원만 줘도 훨씬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다. 우리한테는 본격적으로 정착 안 된, 물론 뭐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주치의 제도죠. 예. 주치의 제도를 수입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 주치의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검사를 해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 이 대형 병원에 있는 의사 나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한 소아과에 우리 삼형제가 10년 이상 갔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그 의사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보면 알죠. 예, 그러면 쓸데없는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얼굴색만 보고. 예, 그렇죠. 그냥 가. 필요 없어. 그냥 가. 뭐 먹었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보들이 대형 병원으로 연결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신뢰받는 마을 주치의 제도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죠. 저는 의사들이 숙강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어차피 그 돈도 많이 버는 최상위 수익 계층인데 이런 거 하면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권리는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은 의료제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정부 정책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제도는 그 에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시장 실패가 다 겹쳐 있다. 왜냐면은 정보의 비대칭성. 의사는 알지만 환자는 몰라요. 맞아요. 의사가 하라는 걸 환자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저 검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검사 아닙니까? 이거 못해요. 수가 때문에 비급여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환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 있는 이진석 서울대병원 의사가 부인이 임신을 해서 병원을 갔대요. 자기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거 쓸데없는 진료 같은데 말을 못 하겠더래요. 못하죠. 함부로 의사한테 밑보일까봐. 의사조차도. 예,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평원이라는 걸 둬서 제3자가 이제 그걸 평가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의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또.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도 의사라. 네, 그렇죠. 동료 평가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근데 이제 심사평가원은 예산을 줄이는 게 이제 목표기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정확하게 가는데 물론 둘 사이에 불만은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포괄수가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행위별 수가제거든요. 치료 하나마다 이제 돈이 나가는 건데 가령 감기 그러면 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두고 그 안에서 진료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수가제도를 아까 저는 두당 수가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결합하고 주치의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국공립병원을 늘려야 돼요. 그것도 안 되는 예, 국공립병원 너무 적어서 군 단위에서는 지금 사실은 아예 이 출산을 할 수가 없는 정도, 맹장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정도. 거기 들어가고 싶으면 환자는 많아요. 네. 가까운 데 가야 되죠. 근데 응급실이 없어서 지금 위험하니까 좀 더 병원을 지방에 이제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겠죠. 보장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몰라. 의료 전달 체제를 누가 알아듣습니까? 이러면. 어쨌든. 근데 청소는 다 알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보장성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정말. 진보 쪽에서는 불만인 것이 문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80% 한다 그랬거든요. 70%가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OECD는 80% 넘는 나라 많거든요. 80% 정도 되죠. 대신에 그럼 다 망할게요. 또 아셔야 되는 거는 그분들 훨씬 더 의료 보험료를 많이 내요. 우리가 지금 의료 보험료가 낮은 편입니다. 좀 더 내야 됩니다. 의료 보험료도 조정해야 되고 수가도 조정해야 되고 보장성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 말씀하신 새로운 주치 제도나 새로운 제도 들여와야 되고 사실은 종합적으로 할 게 되게 많아요. 네, 이제는 의사분들하고 뭐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있잖아요. 환자들 이분들이 모여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뭘까를 좀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될 때가 된 거죠. 저도 의사협회가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걸 본격적으로 의논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타이밍이다. 네, 의사분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만 나오면 사회주의래요. 저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안녕. 네. 월급, 그게 있군요. 월급. 아이고, 뭐 어쩌면 상여금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월급. 월급 외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뭐, 딴 게. 예를 들면 뭐, 저것은 적금 같은 거. 자,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 문재인 케어가 발표가 됐고요. 8월 9일날 발표가 됐는데, 의사분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죠. 네, 저도 오늘 오프닝 때 그 얘기 있었는데, 집행부가, 지도부가 아주, 인상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뭐냐 하고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이란 말이 있어요. 보장성.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감기 걸려서 가면 한 3, 4천 원 내거든요. 근데 자,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다소 몇 년에 한 번씩 유명해지는 연구소. 정태인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베트남 가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아마도 하와이 가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와이. 네, 지금 베트남 얘기하도 들어가지고. 하와이. 저희 이제 대표님이 하와이 약속을 했다가 지금 전전긍긍 중이세요. 그럼 뭐 얼마 돈도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혼자 모르겠는데 저희 작가하고 다 가야지. 다 같이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기업이면 사장의 결단으로 가능하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어쨌든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본인은 월산을 맞는데 몇백만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거는 약재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급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 소위 가정 경제를 뒤흔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감기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바꾸겠다. 즉 보험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 비급여 부분도 심사평가원에서 제대로 한 건지 많이 요구한 건지를 평가해서 보험금을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그 부모님이 중환자셔가지고 사실은 이 문재인 케어 지금 바뀌고 있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바꾸고 있는 부분. 네네. 혜택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사실은 그 가족들한테. 그렇죠. 중환자가 있는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는 적지만 미국은 대부분 파산해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그걸 막아주고 있는데 중환자가 있거나 만성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그 약이 만약에 급여에 들어가지 못하면 엄청납니다. 그러면 매일 먹어야 되는 약. 보통 우리가 감기약 뭐 몇천 원, 만 원, 비싸봐 2만 원 이랬잖아요. 이런 거는 몇백만 원 단위예요. 그렇죠. 그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급여로 바꿔서 보험금을 지급해서
이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몇백만 원을, 그럼 몇 달에 몇백만 원입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사 한 방에 몇백만 원.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가 장비를 너무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분들의 항의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네. 왜 홍준표 대표가 진주의료원 폐쇄했잖아요. 네. 적자라고 폐쇄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비급여 부분을 늘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적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는 10,000원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6,000~7,000 원이 보험금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평상시에 우리가 냈으니까. 내고 있는 건보료. 그게 이제 네. 보장성이에요. 그게 63% 정도인데 네. 그거를 70%까지 올리겠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험금을 더 많이 지불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뭔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급여라는 겁니다. 비급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고가의 의료기기를 쓰는 것들. 그렇죠. 가령 이제 아마 어르신분이 환자인 그 사람들은 알 텐데 보통은 한 1~2만 원이면 되는데 돈 내는 게 본인 부담금이 네. 어느 날은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 관련 질병들 네. 같은 경우는 검사만 했는데 100만이 넘는 경우가 네, 그게 있고. 검사가 바로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증세에 대해서 여러 장비를 썼으면 그게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뭐